자, 오늘은 이적 좀 정리해 주세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 한 열흘 정도 그렇죠. 문 열고 지났으니까 최근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그러면서도 이런 선수들이 이적각이 좀 열렸다.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좀 꼽아볼 선수들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영입을 하게 된다면 영입하는 팀에게 좀 쏠쏠한 영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쏠쏠한 그런 선수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처음에 있는 게 이제 링가드네요. 네, 링가드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에서 엄청난 또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성공적.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링가드가 웨스트햄으로 갈 것 같다. 완전히 라는 의견이 있었죠. 링가드도 웨스트햄을 원했고 웨스트햄도 링가드를 원했고 그런데 맨유가 그리고 솔샤르 감독이 한 시즌 더 쓸 거다. 링가드 봤더니 잘하더라. 그래서 남겼죠. 링가드한테 또 솔샤르 감독이 가서 너 이번 시즌 역할이 있으니까 좀 남아달라 해서 남았는데 남겨놓고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저 피리불던 때 기억나는데. 그래서 저렇게 행복 축구했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링가드가 최근에 인스타에 올렸어요. 웨스트햄 시절 사진을 올렸습니다. 가고 싶다 이거죠. 진짜. 네. 아예 대놓고 이제 올린 걸 봐서는 링가드가 웨스트햄으로 이미 마음이 떴다. 아니 저 얼굴 표정 봐봐. 저 때 피리 불면서 얼마나 행복해. 근데 이때 메뉴 하니까 뚱. 그렇죠. 해가지고. 지난 시즌 활약을 좀 보니까 지난 시즌 웨스트햄으로 가서 16경기 나와서 9골과 5개의 도움. 101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 를 기록했고. 좋았어. 지난 시즌 그 웨스트햄 득점 3위입니다. 진짜 그렇게 해? 네, 반 시즌만 뛰었는데. 그리고 안토니오와 수책이 10골씩 넣고 그 바로 다음 순인데 그만큼 이 지금 웨스트햄으로 가서 지난 시즌 잘했는데 이번 시즌 기록을 보니까 리그 8경기 나와서 2골 87분 출전. 8경기 다 합쳐서 87분이에요? 네. 거의 이제 후반 막판에 나오고 이래서. 와, 너무하다. 그리고 이제 뭐 챔스나 리그컵은 좀 뭔가 로테로 돌릴 때 나온 경기가 있었고요. 그만큼 링가드가 거의 지금 뭐 맨유에서는 아예 좀 아웃된 상황이죠. 그리고 랑닉 감독이 온 이후에 보니까 랑닉 감독이 온 이후에도 거의 지금 경기에 못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링가드 뛴 기억이 내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랑닉 감독도 링가드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제 링가드가 저희 전에도 올렸고. 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웨스트햄은 아직도 링가드를 원하고 있고. 링가드도 웨스트햄을 원하고 있죠. 저렇게 인스타에 올린 거 보면. 그럼 왜 안 보내? 그런데 안 보내는 건 이제 몇 가지 이제 있는데 맨유가 웨스트햄과 직접적인 챔피언스리그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링가드를 보낼 것이냐. 순위 싸움을 한다고 하면 안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랑닉이 이제 이 맨유의 이적 시장을 거의 다 디렉팅하는 역할이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링가드는 이제 다음 시즌 2022년 6월까지가 계약이거든요.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면 아예 끝인 거죠.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팔면 이적료를 못 건지죠. 그러네. 그렇다면 랑닉 입장에서는 지금 그냥 팔아서 이적료를 얼마 정도 조금 얻자. 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적료를 남길 것이냐 아니면 순위 싸움 경쟁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링가드를 보내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뭐 아예 다른 팀으로 보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짠하다. 그렇죠. 링가드 입장이 너무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링가드 입장이 너무 짠합니다. 웨스트햄 만약에 이제 링가드가 웨스트햄으로 움직인다면 웨스트햄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거다. 그러겠네. 아무래도 이 공격 라인에 이 좀 스쿼드가 부족하다는 게 이 안토니오가 없을 때마다 그리고 안토니오가 이 경기력에 혹시 뭐 기복이 좀 생길 때마다 웨스트햄의 득점력이나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맨유에서는 반더비크가 있죠. 오늘 다 약간 좀 꼬인 애들. 반더비크는 링가드보다 더 못 나왔어요. 이번 시즌 리그 7경기 나와서 한 경기 이제 한 골 넣었고 다 합쳐서 67분 출전했습니다. 선발로는 한 번도 못 나오고. 한 시즌 뛰는데 리그에서 저렇게 합쳐가지고 67분 뛰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지금 이 반더비크 입장에서는 아약스에서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더비크를 원하는 팀들이 엄청 많았는데. 맞아. 그때 되게 뜨거웠었는데. 네. 그런데 맨유를 선택해서 왔더니 솔샤르가 그렇게 오라고 해서 왔더니 지난 시즌도 안 쓰고 이번 시즌도 안 쓰고 그리고 랑닉이 왔는데 랑닉도 안 쓰고 있어요. 랑닉이 온 이후에 리그에서 5경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5경기 동안 6분 나왔습니다. 아, 6분 나왔어? 네. 랑닉 체제에서 5경기 동안 6분 나왔어요. 리그에서. 원래 처음에 뭐 랑릭 오면은 좀 더 많이 뛸 수도 있다. 맞아요. 워낙 그 압박을 잘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약스 출신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의 못 나온 상태고 뭐 이 맨유로 온 이후부터 2시즌 동안 1,800분 정도 뛰었고. 저러고 얼마 받은 거지? 그리고 리그만 살펴봤더니 2시즌 동안 리그에서 선발로 출전한 경기가 단 4번뿐입니다. 와, 심하다. 거의 지금 뭐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어제 토트넘 경기 보면서도 느꼈지만 네. 그 정도로 안 쓴 거면 뭐 이유가 있는 거긴 하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반더비크가 종종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애매했어요. 네, 애매해. 반더비크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 자리에 놓기에는 창의성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마티치나 맥토미니 자리에 놓기에는 수비력이 부족하고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적절한 제안이 들어와야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있어요? 뭐 제안이? 일단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있다 이런 보도는 없지만 반더비크를 노리는 팀들은 꽤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밀란이나 밀란. 뭐 바르셀로나도 잠깐 나왔었고 뭐 레알 마드리드도 잠깐 나왔었고 뭐 이렇게 못 뛰는데 그런 데가 막 나온다고요? 근데 한창 못 뛸 때 막 나왔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나왔었는데 뭐 반더비크를 노릴 만한 팀들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임대를 보낸다면 임대료와 반더비크의 임금을 전액 부담한다면 임대로 보낼 의향이 있다. 맨유가. 그리고 이적료의 경우에는 반더비크가 올 때 4천만 유로 정도에 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적지 않은 돈이네. 그 금액을 사실 이 FFP에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이적료를 환수를 해야 맨유는 이제 뭐 되니까. 아, 근데 맨유는 왜 다 그래? 결국 막 맨날 뭐 처치곤란해가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계속 막 안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야.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맨유가 랑닉을 데려온 거죠. 정리해달라고. 정리도 좀 하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뭐 쓸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거다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지난 시즌 잘했는데 이러면서 데려오니까. 맞아. 아니 저는 이제 여기 마샬도 그렇고 아까 링가드도 있겠고 뭐 포그바도 있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아니 막 이렇게 주판을 튕겨서 야 내가 얘를 얼마 주고 사왔는데 이렇게 보내면 그 손해가 얼마야. 손해지. 또 만약에 여기는 이사회가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야 이렇게 손해본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야? 물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죠. 물어요. 니네 선수를 그동안 얼마 사왔어? 야 다 가져와봐. 니네 야 2년 동안 얘가 2시즌 동안 1,800분 뛰었다고? 너 그렇게 하고 걔를 연봉을 이렇게 줬어? 누가 데려온 거야? 이게 책임 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이라도 제가 어떻게 한번 반가이 할게요. 얘 내가 4천만 유로에 사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3천만 유로까지 땡겨올게요. 이러려고 질질 끄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맞아요. 나는 맨유가 보면 선수 감독이 자꾸 바뀌면서 감독마다 데려온 혼종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잘못 데려오거나 그렇죠. 문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뭐 소탄대시라고 해야 될까? 그거 기다리느라고 제가 어떻게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이러느라고 이렇게 이게 적체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만큼이. 정리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 링가드 아까 얘기할 때도 나왔는데 링가드가 이제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에서 이적료를 여름 이적 시장에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맨유가 거절했습니다. 너무 적다. 그래.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는 선수들이 꽤 있죠. 마샬도 그렇고 뭐 이제 반더비크도 이제 이적 제안이 왔는데 너무 낮은 이적료면 거절을 할 거고 맨유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반더비크 계약 기간 아까 얘기했는데 뭐 4년 남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직 많이 남았죠 반더비크야.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돈 안 주면 4년 동안 계속 돈은 줘야 되는데 어쩌자는 건지. 잘못된 단추가 끝까지 말썽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그러니까 맞아 나도 잘못된 단추 그냥 다 뜯어버리고 지퍼로 바꿔라. 이럴 때는 결단을 해야 되거든. 너무 끌어. 맨유는 너무 이렇게 남는 선수가 꽤 많아요. 그래 너무 많아. 필존스도 최근에 나온 것도 필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2년을 못 뛰었어. 2년을 필존스는 지난 경기 나와서 오랜만에 축구 선수의 그런 느낌을 느꼈다.
이런 인터뷰 할 정도인데. 그래서 뭐 맨유가 뭐 저희 선수들 뭐 하는 뭐 단체입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디뉴. 디뉴는 12월 1일부터 경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이유는 이 선수가 못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부상도 아니고 베니테즈 감독과의 불합 때문에 못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디뉴가 베니테즈 감독의 좀 이렇게 훈련 지도 방식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언행들에 아예 좀 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베니테즈가 이제 디뉴를 안 쓰고 있는데 에버튼 구단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감독에게 좀 항명을 한 이런 사태다 보니까 베니테즈 손을 좀 들어주고 있고. 네, 팬들은 이건 배법사가 그렇죠? 문제다. 그러면서 아예 최근에 미콜렌코라는 그 왼쪽 풀백을 영입을 했죠. 디뉴 나가라. 이게 보면 축구계에 네. 그 배씨들 중에 문제가 많아. 배법사도 그렇고 배장법사라고 합니까? 누구죠? 배성재? 아니. 다들 아주 그냥 배장법사, 배법사 다 문제야 아주 그냥. 베르너. 베일. 베일. 그러네. 이게 배씨가 좀 문제가 있어. 예, 베르너 베일. 그래서 이 베니테즈가 인터뷰도 했어요. 아예. 디뉴가 좋은 선수지만 우리는 팀의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팀에서 행복하든 안 하든 돈을 받았으면 성과를 내야지 우리 감독 이제 명령에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예 디뉴 나가라. 그러네. 최후 통첩 같은 느낌이네. 최후 통첩을 해놨죠. 그런데 이제 31일까지 안 팔리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뭐 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인터뷰까지 했어요. 또 배씨들이 난리 났다. 베예린, 베르바인, 베르바토프, 베베. 와, 베베. 끝판왕 나왔다. 베베. 진짜 끝판왕. 배씨가 문제야. 축구계는 아주. 그래서 이제 디뉴는 거의 나가는 게 확실시 되는 선수인데 디뉴가 실력이 부족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디뉴 그럼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디뉴보다 잘하는 왼쪽 풀백을 꼽기가 좀 많은 선수가 없죠. 네, 디뉴가 그래도 왼쪽 풀백 자리에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디뉴를 영입하면 전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강력하게 좀 원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되고 첼시도 그렇고 뭐 뉴캐슬 얘기도 좀 나왔고 아스톤 빌라도 연결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뉴 입장에서는 디뉴가 챔피언스리그 급에 좀 있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첼시에 좀 마음이 가지 않겠나 싶긴 하죠. 그리고 첼시도 사실은 지금 왼쪽 자리에 치레리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알론소만으로는 지금 좀 팀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디뉴 얘기하는데 다들 지금 배드립만 치고 있어. 배시 멸망전입니까 오늘? 이간적으로 배실바랑 베르캄프는 뺍시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에버튼이 알려진 소식으로는 에버튼이 디뉴의 이적료를 340억 정도 책정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디뉴를 데려갈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오케이. 그래서 디뉴가 이제 이번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오피셜 뜰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당연하게 그냥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팀으로 언제 가느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에버튼이 사실은 이미 대체자도 영입해 놓은 상태라서 그러게요. 뭐 비싸게 팔 수도 없어요. 좀 있으면 아마 오피셜 뜰 것 같아요. 네. 뭐 은덤벨레는 은덤벨레 나왔네요. 네, 은덤벨레도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왠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죠. 어제 경기를 보면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뭐 바로 라커룸 들어가고 선수들 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표정이 다 저 한심한 뭐 이런 느낌이고. 아니 우리 막 경기 같이 볼 때는 그냥 몰랐잖아. 이렇게 미는 거 빨리 나가. 나가라 막 이런 거. 이런 거 봤다가 나도 요 사진 보는데 깜짝 놀랐어. 이 표정이 다들 스텝 선수들 손흥민, 다이어, 로메로가 특히 저 다이어랑 손흥민 선수 표정은 물론 이제 수나함 이런 거죠. 안타까워. 걱정스러워 이런 거죠. 수나하면. 네네. 근데 정말 좀 격하게 얘기하면 정말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욕했겠죠. 표정이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표정이 진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스태프들도 봐 하나같이 저렇게 안 보잖아. 그렇죠. 와, 진짜. 지고 있는데 저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겨울이적 시장에 분명히 토트넘이 이 은돔벨레를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선수다. 그래 어렵지. 네.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은돔벨레 영입할 때 840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시즌 정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이 FFP를 보면 계약 기간 동안 이 영입 금액이 이제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얼마 까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년 정도 까졌어요.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돔벨레 이적료가.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부. 그렇죠. 할부인데 아직 할부가 다 못 갚았어. 그렇죠. 그리고 제품은 하자인데. 그렇죠. 이만큼이 지금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 은돔벨레를 팔 때 또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레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이제 FFP도 조금 피하면서 다른 좋은 선수도 좀 영입할 수 있는 이적 자금 여유도 확보할 수 있고. 어떻게 AS라도 받아가지고 땜빵 해가지고 좀 그래도 돈 어느 정도 받고 팔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경기를 봤으면 이 토트넘이 아무래도 의뢰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선수를 비싸게 사갈 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주급도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은돔벨레가 3억 넘잖아. 케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받습니다. 네, 거의 손흥민보다 많이 받아요. 많아요. 손흥민보다 많이 받아. 그 팀에서 그 케인과 같이 가장 많은 지금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연봉을 다 부담하면서 데려갈 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새벽 경기 끝난 다음에 은돔벨레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구단은 오파 들어오면 팔 거라는 의향은 분명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사냐고. 그렇죠. 그리고 임대로 데려가도 어떤 팀이 이 선수의 연봉을 다 부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주급에 그다음에 그냥 뭐 태도 빼놓고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쓰기 어려운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포지션에 잘 써야 되잖아. 그렇게 쓰기도 어려운 카드야. 돈은 많이 줘야 돼. 그런데다가 자기 관리가 잘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이거 쉽지 않지.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엄청나게 길게 남아있죠. 뭘 이렇게 계약을 저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도 긴데 쏟아부은 이적료는 엄청 많고 연봉도 높고 하니까 판매는 어떻게 못하겠고 데리고 있자니 주급이 너무 많이 나가고 계약 기간은 또 길게 남았고 이래서 지금 굉장히 이 은돔벨레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죠. 최악의 영입.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 보내야죠. 어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 토트넘의 가장 좋은 선택지는 임대 보내기. 주급 보조해주고. 반반씩? 주급 보조해주고 내보내는 게 그래도 n분의 1에서? 그래도 지금 주급을 다 내면서 은돔벨레를 데리고 있는 것보단 낫다. 누가? 임대는 근데 임대 제한을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이제 그래 내가 반 정도 해주면 내가 한번 쓸 의향이 있다. 소식들 보면 밀란 같은 경우도 이 캐시에가 이제 6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지. 계약 기간. 그래서 캐시에가 나가면 은돔벨레를 좀 임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이 그러면 주급을 다 내라. 이제 딜을 하는 거지. 이제 딜을 하는 거지. 밀란이 싫다라고 해서 무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게 어제 경기 전에 다 마무리했어야 돼. 어제 경기 보고 주식이 뭐야 저거? 저거 안 되겠는데. 안 사. 임대 안 해. 어제 경기로 망했어 내가 봐서. 그리고 이 무리뉴가 은돔벨레 칭찬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은돔벨레를 원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임대겠죠. 그렇게 쪽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로마가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토트넘에서 주급 보조를 해주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일 테고요. 아니 왜 자꾸 뉴캐슬이 뭐만 하면 다 뉴캐슬을 보내냐고. 뉴캐슬이 무슨 죄야. 뉴캐슬도 돈 많은 죄야? 사우디아라비아 안 쓰죠. 뭘 왜 자꾸 이렇게 툭하면 뉴캐슬을 보내래. 뉴캐슬은 그리고 돈이 부족한 팀이 아니에요. 무슨 임대료 보존해준다고 좋아요. 그렇죠. 좋은 선수 쓰려고 그러지. 돈만 518조를 갖고 있습니다. 518억이 아니고 518조를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은돔벨레는 아주 지금 이 골칫덩어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칫덩어리고 데려갈 팀도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은돔벨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쓰기 어려운 선수잖아요. 어렵죠. 이런 선수 특징이 이 폼이 좋을 때는 정말 그 팀에서 환상적인 모습.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저 환상적인 선수다. 포그바의 뒤를 이을 저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또 저렇게 좀 개인 기량이 출중한데 다른 선수들과 좀 어울리지 못하는 선수들의 단점이 폼이 무너졌을 때 턴오버 머신이 되죠. 맞아. 어제 모어콤과의 경기를 봤을 때도 거의 뭐 혼자 끌다가 빼앗기고 뭐 이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가려는 팀도 많이 나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뜨거운 친구들 그쵸? 최근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알아서 하겠죠. 네.